정진석 위원장이 내년 5월까지는 그런 내가 당대표 역할을 좀 하고 싶어. 뭐 당무감사도 하고 막 이런저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윤핵관들이 너 2말 3초에 전당대회 할 거야 라는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비대위 만찬 직후에 딱 흘려서 비대위 만찬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것. 이게 윤핵관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핵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이 정보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 이분들이 무능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 각자 분야에서 유능한 분들이고요. 이 만찬 관계는 그 이전에 대통령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룹으로 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전당대 개최 일시라든지 룰 관계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고 또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그게 고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에도 하지 않은 말을 그 부부 만찬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제가 확인하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한 주 동안 국민의힘 뉴스 중에 제일 많이 나온 키워드 골라라 하면 만찬, 관저 예. 이런 거였습니다. 네네네. 대통령 관저에 초청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받았어요. 아니 지도부들의 관저 만찬 전에 핵심 친윤, 뭐 소위 윤핵관 네 사람을 부부 동반으로 초대했다는 게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약간 속상하진 않으셨어요? 그분들은 처음 우리 당에 이미 속상했어 지금 보니까 대단히 약간 울먹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숨소리가 이미 속상해서 입당할 때부터 예. 또 내부 경선할 때부터 또 본선할 때부터 굉장히 고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마음의 빚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부 동반으로 했지 않나 싶고 원래는 지도부 만찬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식 일정이다 보니까 서로 순서가 바뀐 거죠. 다만 비공식 만찬을 정치적 의미를 많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좋은 썰입니다. 솔직하신 분이에요. 솔직하신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 분위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라는 뭐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저도 관저 만찬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엄청 좋아요. 갔다 오면 막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살아나는 것 같은 사랑이 막 몽글몽글 피어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관저 만찬에 초청받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김무성 전 대표께서 초청을 못 받으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아 예전에 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은 초청 받으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갔다 대표가 왔는데 초청 못 받았어요. 12월 19일 날 이제 대선 승리 기념일인데 이제 내부적으로 예. 대선 승리했다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수고했던 사람들 모아서 밥 사고 이래 하면서 나름대로 기뻐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날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 그걸 나중에 이제 알고 의원총회 자리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요 이거? 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 의원들한테. 근데 저는 그날 12월 19일 날 만찬에는 가지 않았는데 갔다 온 전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꼭 뭐 음식 훔쳐 먹다가 딱 걸린 것 같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창업했을 때 공신책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권력이 안정되느냐 권력이 무너지냐예요. 농공행상. 농공행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공식적 책봉 4명 해준 거예요. 일단 4명. 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4명 너희는 1등 공신이고 언제나 나를 지켜달라. 나머지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다. 아니가요 이거. 근데 1등 공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들은 얘기 우리 좀 중시조가 조선계국 1등 공신이었는데 12명 중에 한 분이었는데 예. 태종 이방원이 들어와서 몰살을 시켰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거예요. 우리가 다 쫓겨가지고 근데 총으로 뭐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1등 공신을 시켜주는 순간 뭐냐면 권력의 싸움이 치열해요. 내부 싸움이 치열해져서 상대 세력에 의한 반작용이 커요. 그래서 1등 공신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네? 아니 옛말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 하루살이가 불에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불에 너무 떨어지면 얼어 죽는다고. 벌써 마음이 드러나죠. 지금 4명이 타 죽을 것이다.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한 박성준 말씀만- 의원님은 이재명 정권의 1등 공신인 것 같은데 이재명 정권의 당권이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갑자기 당황해. 얼굴이 원샷 충고. 갑자기 당황해. 아니, 너무 몰아가시려고 하네. 정치인은 제가 할 때 그 소임을 다 하는 거고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이 사인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인방이라는 의미가 권력을 나눠 갖는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가 아니라 권력의 파트너로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대통령께 야당과 협치는 이렇게 하고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우리 4인방은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냥 권력에서 전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로 진정한 4인방인데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권력 더 가져가야 되겠다. 아, 우리 다음에 당대표 돼서 이거 다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그렇지만 저는 대변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윤핵관들이 본인 무능하다는 자랑이에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윤핵관들이 무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계기로 뭉친 게 아니라 우연히 그때 법사위에 있을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격당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왔던 법사위에 앉아있던 멤버들이 윤핵관이 중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만찬이 사실 특별한 건 아닙니다. 자주해요. 보도가 됐던 바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6개월 징계받은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죠. 이 윤핵관들 불렀는데 장제원 의원만 못 오고 나머지 세 분들이 참여해서 밥 먹고 나서 뭐 이런저런 발표를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3일에 먼저 만난 것이 공개된 것이 바로 지도부 만찬 직후잖아요. 네. 그 말은 비대위한테 윤핵관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비대위지만 실권은 우리한테 있어. 아, 그럼 일부러 좀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왜냐하면 그날 우리 개를 빈살만이 데려가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예, 그냥 예. 하하호호 했다라고만 분위기 나오고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정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실제로 안 한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얘기인 전당대회 언제 할 거냐. 정진석 위원장이 내년 5월까지는 그런 내가 당대표 역할을 좀 하고 싶어. 뭐 당무감사도 하고 막 이런저런 꿈에 부풀어 있는데 윤핵관들이 너 2말 3초에 전당대회 할 거야 라는 가장 중요한 결정사항을 비대위 만찬 직후에 딱 흘려서 비대위 만찬 자체가 무력화됐다는 것. 이게 윤핵관들이 갖고 있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윤핵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의 교감 없이 이 정보가 새어나왔을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없다. 저도 대통령에 가깝다면 가까운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윤핵관하고 눈물 난다. 친합니다. 눈물 나요? 눈물 나는 거 아니고 눈물 나네요. 알아줬으면 좋겠네. 이분들이 제가 오늘 너무 놀려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이렇게 같은 데가 지금 관자가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무능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 각자 분야에서 유능한 분들이고요. 이 만찬 관계는 그 이전에 대통령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계속 그룹으로 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술도 마시고. 전당대 개최 일시라든지 룰 관계는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당대 준비위원회에서 다 하는 것이고 또 비대위에서 어느 정도 고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도부에도 하지 않은 말을 그 부부 만찬에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실제 제가 확인하니까 전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 억척이 자꾸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 전체 위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야당까지도 더 확대해서 계속 이 관저 어떤 만찬 이런 정치를 좀 더 활성화할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는 분들은 그냥 가는데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간다. 그냥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비대위 이렇게. 박성중 의원은 거기서 진지한 얘기 안 나왔다, 별 얘기 안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관저에서 그분들이 만찬을 한 후에 여러 가지 그 친윤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우선 올봄에 하려다가 친윤 논란 일면서 보류했던 민들레 모임이 이름을 바꿔서 다시 시작한답니다. 이름은 국민공감. 예, 그 참여 인원이 전체 한 115명 되잖아요, 국민의원이. 그중에 65명 이상. 근데 이제 오해받을까 봐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은 빠지겠다고 했는데 간사는 이철규 의원이 그 관저 갔었던. 요거는 참여하세요, 박성중 의원님? 원래 그 민들레 모임이라는 게 네. 이제 당초 그 발의할 때는 대통령 인수에 참여했던 그 11명의 의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죠. 첫 출발했습니다. 그때 뭐 저는 뭐 간사였으니까 당연히 실수이셨군요. 한번 실세는. 그리고 그게 이제 33인으로 확대돼가지고 예. 민들레 모임이라는 그런 명칭을 했는데 조금 그 이게 이제 쉬다가 이번에 한탐 쉬고 국민 공감 차원에서 이번에 해야 되겠다.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갑자기는 아니다. 갑자기는 아니다. 갑자기는 이번에 아니다. 그 모임하고 연계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꾸 친윤계 하시는데 115명 중에 65명은 대다수입니다. 거기에는 안철수 의원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한쪽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정책도 하고 또 정부와 소통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자꾸 이걸 한쪽으로 이제 그걸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국민 공감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이 잘못하면 나중에 국민 유감이 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집단화된 자기들의 어떤 권력 확장을 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정당 내부의 분열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커요. 처음에 이분들도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져요. 아, 나도 이제 권력에 기여를 해야겠다. 이게 배제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실망으로 가요. 그러다 실망 가다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항상 절차적 과정이에요. 대부분 보면 정당사에서. 그래서 이 국민 공감이 제가 볼 때 내년 한 후반기 정도 되면 유감 세력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보통 희망, 실망, 원망이 돼요. 지금 실망 단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분당 가능성도 큰 거예요. 김정희 소장님. 우측이구만. 김정희 소장님. 일단 지금은 손 들어봐 시키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할 사람들은 손 들어봐. 아, 여기에서 손조차 들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이름이 적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단체로 쓰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손은 들어봐. 공개적으로 손 들 수 있는 사람 들어봐. 예를 들어 유승민 의원 지금 안 들잖아요. 안 들었죠. 안 들죠. 현역 의원이 예, 아니잖아. 물론 이제 유승민 의원 현역은 나도 아니지만 현역이 아니어서 못 들어가. 그러고 넘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런 공부 모임은 실제로 모여서 공부를 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우리가 이런 명단이야라는 발표를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구성으로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시면요. 재밌는 게 처음에는 전당대 1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예. 그러다가 우물우물 하다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제가 당무감사도 좀 하고 싶고 했더니 대통령이 그러세요. 그래서 5월까지 밀렸습니다. 밀렸었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원래 이제 임기가 3월 한 13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태 윤핵관들이 또 나와서 2, 3월로 땡긴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과정에서 딱 나와졌다. 이러면 요 명단대로 해서 우리는 당대표 선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심을 다한 사람으로 가겠다라는 틀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보시는군요. 그러면 윤심은 지금 어디 있는 걸로 밖에서 보기에 보십니까? 윤심은 어디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 누가 유승민을 제낄 자인가.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당원 90%로 조정을 하자. 사실 이런 얘기 꺼내기 어려운 전대 얘기예요. 룰이요? 밖에서 예. 보기에는 70%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50으로 낮춰야 되냐 이런 논쟁들이 주로 벌어지는데 이걸 이제 9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예. 이유는 딱 하나. 누가 유승민을 이길 수 있는 자인가. 유승민 의원은 뭐 여론조사에 보면 1등 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반영하는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해서 산정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역선택 방지 문항을 적용했을 때는 1등을 못해요. 여론조사에서 1등 못할 뿐만 아니라 당 지지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아주 밑에 순위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룰로 3대7 룰로 산정을 해봐도 유승민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봐요. 현대 룰 뭐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인을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 대표는 당신과 민심을 잡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 당원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당 대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그대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는 거에 공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국 정치의 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요.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단일 대우가 형성이 돼요, 대부분. 네. 그래서 제3의 지역에 있는 후보가 당대표에 거론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여론조사에서 1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이한 현상인 것이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제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체제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대체제는 어떤 대체제를 찾고 있냐면 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어떻게 하냐면 총선에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지형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이에요. 이 층들을 장악하지 못하면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볼 때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떠오르는 이유는 결국 그래도 중도 확장력 있는 후보가 나와야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여론조사 관계도 저희들이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역선택을
배제하면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가지고 전체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